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혼자 살면 쓸쓸하고 불쌍하다는 말 말이에요.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자녀들 눈치 보며 살고 계시죠. 며느리 비위 맞추느라 스트레스 받고 사위 얼굴 보기 싫어도 참고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혼자 사는 게 정말 불행한 일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 전혀 불쌍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5가지만 제대로 갖추면 누구보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는 혼자 살면서도 정말 당당하고 즐겁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가면서 살아가시거든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죠. 반면에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도 속상해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아요. 집안일은 다 해야 하고, 손자 손녀 봐달라고 하고, 용돈까지 대야 하는데, 정작 대접은 제대로 받지 못하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 사는 게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것만 있으면 혼자 살아도 전혀 외롭지 않고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사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거예요. 그럼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혼자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경제적 자립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리 혼자 살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억대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혼자 살려면 엄청난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김씨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70세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자녀들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왜냐하면 이미 준비를 다 해두셨거든요. 이 할머니의 비결은 바로 최소한의 생활비 계산이었어요. 월 100만 원이면 충분히 혼자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죠. 집세 40만 원, 식비 30만 원, 공과금 10만 원, 용돈 20만 원이면 되니까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도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오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불필요한 지출을 확실히 줄이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살 때는 명절 비용, 손자 손녀 용돈, 각종 경조사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아시죠? 혼자 살면 이런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특히 요즘은 혼자 살기 좋은 환경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원룸이나 오피스텔도 깔끔하고 혼밥 문화도 자연스럽고 온라인 쇼핑으로 필요한 건 다 집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예전처럼 혼자 사는 게 불편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용돈 관리예요. 자녀들과 함께 살면 이것저것 도와달라는 일이 많아서 돈이 자꾸 나가게 돼요. 하지만 혼자 살면 내 돈은 온전히 내가 관리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아시나요? 실제로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는 오히려 돈을 더 모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스트레스가 줄어서 병원비도 안 나가고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정리되면서 경조사비도 줄어들거든요. 중요한 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살려면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혼자 사는 건 사치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경제적으로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돈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계획해 보세요. 혼자 살기 위한 2번째 필수 조건은 바로 건강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누군가와 함께 살 때는 몸이 아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혼자 살면
내 몸은 내가 챙겨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어디 한 곳쯤은 아픈 게 당연하죠. 중요한 건 혼자서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박씨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75세의 아내를 여의고 혼자 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자녀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했죠. 당뇨도 있고 무릎도 안 좋으셨거든요.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똑똑하셨어요.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드셨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 산책하고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시고 약은 절대 빼먹지 않으셨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식사 관리였어요. 혼자 살면 대충 먹기 쉬운데 이분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셨어요. 복잡한 요리는 못해도 밥, 국, 반찬 정도는 꼭 챙겨 드셨죠. 그리고 정신 건강도 정말 중요해요. 혼자 살면 우울해질 수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더 많아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특히 자녀들과 함께 살 때 느꼈던 답답함이나 서운함이 사라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자유로워지죠. 이게 정신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론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갑자기 조용해지면 어색하고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으면 쓸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건강 관리의 핵심은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끼니는 거르지 않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거죠.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집 주변을 천천히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병원 가는 것도 미루지 마세요. 정기검진은 꼭 받으시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혼자 살면 건강이 더욱 중요하니까요. 마음 관리도 잊지 마세요. 좋아하는 음악 듣고, 책 읽고, 드라마 보고, 이런 작은 즐거움들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다고 느끼지 말고 나만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건강한 몸과 마음만 있으면 혼자 살아도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도 있답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과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꼭 필요한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혼자 살면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불필요한 인간관계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아요. 억지로 만나야 하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기분 나빠지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외로운 일이거든요. 제가 아는 이씨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65세에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인간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셨어요. 예전에는 동네 아줌마들과 어울리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만날 때마다 남 얘기, 험담, 자랑하기 바쁘고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안 좋아지셨죠.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이런 관계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셨어요. 대신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남기셨죠. 가까운 친구 2명, 믿을 만한 이웃 1분, 단골 병원 의사 선생님,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훨씬 편해지셨어요. 억지로 만나야 하는 약속도 없고, 남 눈치 볼 일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확 줄어들었죠. 대신 진짜 좋은 친구들과는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어요.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거예요.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느낄 수 있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 편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물론 아예 사람들과 안 만날 수는 없어요. 완전히 혼자 살면 정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최소한의 안전망은 필요해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가끔씩 안부를 확인해주는 사람은 있어야 해요. 요즘은 혼자 살기 좋은 시스템들이 많이 있어요. 복지관에서 안부 전화도 해주고 응급 상황 대응 서비스도 있고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아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어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살 때는 매일 부딪히면서 서로 스트레스 받았지만 떨어져 살면 오히려 관계가 좋아질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고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중요한 건 질이에요. 억지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나를 이해해주고 편안하게 대해주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훨씬 의미 있고 행복한 인간관계예요. 혼자 살아도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가끔씩 수다 떨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충분해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살기 위해서는 나만의 즐거움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시간이 금방 가지만 혼자 있으면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나만의 취미가 있으면 하루가 정말 빨리 지나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예요. 젊을 때는 일하느라, 자녀 키우느라 바빠서 못했던 일들을 이제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아는 최 씨 할아버지는 70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시작하셨어요. 평생 그림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셨는데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문득 그림이 그리고 싶으셨대요. 처음에는 연필로 간단한 스케치부터 시작하셨죠. 지금은 어떠실까요? 수채화까지 그리시면서 정말 즐거워하세요. 하루 종일 그림 그리시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신대요. 완성된 그림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 깜짝 놀라면서 칭찬해주고 그럴 때마다 뿌듯하시다고 하세요. 취미는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책 읽기, 드라마 보기, 음악 듣기, 이런 소소한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취미가 정말 많아요. 유튜브로 요리 배우기, 온라인으로 외국어 공부하기, 집에서 화분 키우기, 이런 것들 말이에요. 굳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아도 충분히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도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혀서 사진 찍고 편집하는 것도 좋고 컴퓨터로 게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이 든다고 해서 새로운 기술을 못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혼자 살면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어서 더 자유롭게 취미를 즐길 수 있어요. 밤늦게 영화 봐도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책해도 되고 하루 종일 책만 읽어도 돼요. 이런 자유로움이 혼자 사는 삶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일기 쓰기도 정말 좋은 취미예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면서 생각도 정리되고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추억도 되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 조금씩 쓰다 보면 정말 소중한 기록이 돼요. 운동도 취미가 될 수 있어요.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스트레칭하고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고 계단 오르내리기만 해도 충분해요. 몸도 건강해지고 시간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죠.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만의 즐거움이 있으면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질 거예요. 나만을 위한 시간, 나만의 취미, 이게 바로 혼자 사는 삶의 큰 선물입니다. 혼자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요소는 바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때는 누군가와 상의하고 의견을 구할 수 있지만 혼자 살면 모든 걸 내가 결정해야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하세요. 평생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혼자 모든 걸 결정하라고 하니까 두려운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혼자 해결해 오셨어요. 제가 아는 정씨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남편에게 의존해서 사셨어요. 큰일은 모두 남편이 결정했고 본인은 따라만 갔죠.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모든 걸 혼자 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은행 업무도 어렵고 집 수리할 일이 생겨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자녀들한테 계속 전화했었죠. 자녀들도 처음엔 도와주려고 했지만 점점 귀찮아 하더라고요. 그때 이 할머니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였어요. 은행 가서 직원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집 수리도 업체에 전화해서 견적 받아보고 비교해서 정하면 되는 거였어요. 지금은 어떠실까요? 웬만한 일은 다 혼자 처리하세요. 집안일은 물론이고 병원 가는 것도, 쇼핑하는 것도, 심지어 여행 계획까지 혼자 세워서 다니세요. 자녀들이 오히려 놀랄 정도로 당당하게 지내시거든요. 독립적으로 산다는 건 무조건 혼자 다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도움이 필요한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요즘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인터넷 뱅킹, 온라인 쇼핑, 배달 서비스, 이런 것들을 조금만 익히면 집에서도 웬만한 일은 다 처리할 수 있어요. 타인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함께 살 때는 이것저것 간섭받을 일이 많잖아요.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어디 갈지까지 누군가 의견을 내고 참견하죠. 혼자 살면 이런 스트레스가 완전히 없어져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입고 싶은 걸 입고,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물론 처음에는 모든 걸 혼자 결정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뭘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이런 사소한 것부터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큰 일들도 혼자 결정할 수 있게 돼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못 결정했다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가치관과 원칙을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까지 남 눈치 보면서 살 필요 없어요.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혼자 살아도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혼자 살기 위한 5가지 필수 요소를 모두 말씀드렸어요. 경제적 자립, 건강관리, 꼭 필요한 인간관계, 나만의 취미, 그리고 독립적인 사고와 결정력이었죠. 이 5가지만 제대로 갖추면 혼자 사는 삶이 전혀 불쌍하거나 외로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셨을 거예요. 오히려 누구보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으며 지내는 것과 혼자 살면서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지내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행복할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하죠. 혼자 산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더 나은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인 거죠.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모든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에요. 이런 자유로움을 한번 맛보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갑자기 조용해진 집이 어색하고 혼자 먹는 밥이 심심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오히려 이런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갑자기 혼자 살게 되면 당황할 수 있지만 차근차근 준비해두면 전혀 문제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해 보세요. 경제적인 계산도 해보고 건강도 미리 챙기고 취미도 찾아보고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혼자 산다고 불쌍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편견에 사로잡힌 거예요. 실제로 혼자 살아보지도 않고 하는 소리죠. 여러분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혼자 사는 삶은 정말 특별해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나만의 루틴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혼자 산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도움도 받고 가끔은 사람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면 돼요. 하지만 그 모든 걸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보세요. 혼자 사는 삶이 두렵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종일 혼자 보내보기, 혼자 밥 먹어보기, 혼자 영화 보러 가기, 이런 것부터 말이에요.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사는 삶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이미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떤 점이 좋은지도 들려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